첫 번째 이슈 저격수 백성문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송사 벌어지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은가요? 제가 법정에 가서도 많이 봅니다. 많이 통상적으로 이게 최초에 보통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재산을 미리 줄 테니까 네. 앞으로 나를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로 주는데 자녀들이 그걸 받고 입을 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화가 나시니까 정말 웬만하면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소송까지 가겠어요. 근데 요즘에 법정에서 꽤 많이 보는 게 그렇게 소송을 하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네. 대부분 패소하십니다. 대부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상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법 체계상 사실상 증여한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줬다 뺏는 거는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은 많으나 실제로 이렇게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승소를 하셨어요. 이제 네. 법원이 재산을 내놔라, 부모님께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한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서 때문입니다. 각서요. 네, 보통은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할 때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제대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일단 뭐 계약 해제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계약 해제하느냐에 관련해서 충분히 나에게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원래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어요. 그게 민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충분한 부양이면 그러면 민법에 있는 일반적인 부양보다는 더 높은 부양 의무를 부여한 각서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단독주택을 받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뭐 사업 빚도 다 청산해주고 네. 또 임야도 3필지도 주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당연히 잘못이겠다고 해놓고서 2층에 사시는 부모님들을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같이 밥도 안 먹고 뭐 이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정말 화가 나서 네. 이제 이 명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각서 내용에 비춰봤을 때 아들의 행위는 각서에 반하는 행동이고 네. 반하는 행동이라면 기존에 증여한 이 단독주택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건데 이 민법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 거는 그냥 못 뺐습니다, 원래. 네. 그런데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주면서 사전에 따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놓는 네, 조건을 거군요. 거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네. 제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해제해서 다시 예. 되돌릴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려주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서가 증거가 됐으니까 네, 가능했던 그렇죠. 건데 각서가 없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근데 각서가 대체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각서가 거의 없어서 네. 거의 대부분 패소하십니다. 네. 저도 이 경우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구두 예. 약속도 분명히 약속이긴 하지만 예. 자녀가 나는 그런 걸 뭐 약속한 적 없다라고 해버리면 판사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증은 가나 그렇죠. 근데 물증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줬다 뺏지 못하는 우리나라 증여법 체계상 돌려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게 구두 약속을 했더라도 이런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구두 약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계약이긴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줬을 때 증여라고 한쪽은 주장하고 아니다 이건 무슨 조건이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무언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판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 이 사안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려면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법 체계상 승소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게 각서가 있어서 이렇게 증거가 있어서 소송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네.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송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소송이라는 게 1, 2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안타깝죠. 그림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연세 많은 할머님이 지금 예. 아들한테 저걸 돌려달라고 하고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들한테 보통 오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나를 지금 거의 버리고 나서 지금 본인은 재산 갖고 나를 거의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한다.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데 저도 보통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상은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 불효자 방지법이 네.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불효자 방지법은 크게 일단 형사적인 부분하고 민사적인 부분이 나눠지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일단 형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존속 폭행, 그건 굉장히 폐륜적인 범죄잖아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을 한 것.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나는 얘 아이를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는데 그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자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도 많았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들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아들이잖아요. 내 자기 자식인데. 아들이니까 또 여기 처벌까지 하게 하는 건 좀 그렇다 해서 자꾸 이제 물러서게 되시는군요. 물러서게 되면 그럼 나중에 또 그게 계속 상습적으로 이제 폭행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고리를 끊자라는 취지로 일단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형법상의 개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는 줬다 못 뺐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줬다 못 뺐는 규정을 없애자.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줬다 뺏으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유는 부모님한테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넓혀서 뭐 자녀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라거나 믿음을 저버린다. 네, 아니면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문장이 들어가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겪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준 물건들은 쉽게 다시 돌려올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불효자방지법도 반대하는 쪽에서 좀 몇 가지 논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줬는데 쉽게 뺏을 수 있게 하는 것 대부분 분들이 보면 그거 원래 부모님 재산이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 고부간에, 네, 예. 그러면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어머니가 너 자꾸 이러면 다시 뺏어온다? 네. 네, 그 부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가정 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방지법이라는 입법 취지는 굉장히 타당하지만 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유형과 그 사유들을 조금은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유형화하고 정리하는 구체화하고. 작업이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는 이런 법이 있다면서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유럽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우에는 징역액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제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징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고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징여법 체계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조장하는 징여법 체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인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도리의 문제, 부양이라는 건 도리의 문제인데 이제 법을 강제한다는 게 좀 씁쓸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고령화 사회가 돼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랑 좀 가장 유사한 소송이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가 부양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런 소송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2004년도에 한 135건 정도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작년 기준으로는 262건이니까 많이 2배 늘었네요.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능력 없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양료 청구 소송도 이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한 경우에도 나중에 내가 살기가 막막해지고 자녀가 부양해주지 않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능력이 네.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줬던 걸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송사 없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는 어떤 장치들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